분들이 고객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내가 따로 뭐 보험금 청구라든가 이것저것 해야 되는 게 점점 많아지면 시간에 쪼들리는 일이 생겨요. 그랬을 때 내가 내 업무의 하루 스케줄을 아주 짜임새 있게 만들어 놓지 못하면 계속 시간에 허덕이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 다 놓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일에도 스스로 시스템 만드셔야 돼요. 내가 아침에 출근하면 뭐하고 몇 시부터 뭐하고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네. 최소한 FA 때 그 습관을 잡아놓지 못하면 나중에 매니저가 됐을 때는 완전히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다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일리인데, 모든 고객 관리 중에서 가장 오래 할 수 있으면서 내 고객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상관없이 계속 할 수 있는 게 데일리밖에 없어요. 네.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최고 효과가 좋아요. 월화수목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까지 일주일에 6번을 고객한테 데일리를 보내주고, 위클리는 제가 쓴 칼럼을 보낸다던가 아니면은 오늘 제가 공유해 드렸듯이 뭐 투자 레터를 보내드리던가 이런 식으로 계속 데일리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연인관계라고 한번 생각을 그냥 해보시면 돼요. 쉽게 설명을 드려서 연인관계예요. 연인관계. 만약에 우리 지환 지점장이 여자친구분이 계세요. 근데 지환 지점장이 맨날 오후 8시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2달을 전화를 했어요. 8시에. 근데 어느 날 오후 8시에 전화가 안 오는 거야. 그럼 어떨까요? 그분의 입장에서. 무슨 일이 있지? 왜 전화 안 하지? 이런 심리적인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데일리 지금 다 보내고 계시죠? 한 번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이 영업을 떠날 때까지 해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출근해야 되고 데일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객과 약속한 거니까. 왜냐하면 고객은 불안해해요. 계속 보내다가 안 보내면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 본능을 믿지 말고 통제하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고객관리 시스템 중에 하나의 데일리를 통해서. 네. 그래서 모든 고객관리 중에 가장 효과가 좋은 건 데일리다. 월화수목금 아침에 딱 8시 반에 출근하면 9시까지 데일리 보내는 거죠. 그러면 고객들은 이렇게 느껴요. 아, 이 사람 출근했구나. 오늘 이 사람 부지런하네. 하루 시작하네. 그게 한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쌓인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렇게 내가 5년 전에 모집한 고객한테 5년 동안 데일리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저에 대한 신뢰가 맹목적이에요. 정말 부지런하고 당연히 오겠지. 당연히 나를 도와주겠지. 당연히 출근했겠지. 부지런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출근했는데 데일리 안 보내요. 그럼 고객들이 우리가 출근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근데 데일리를 보내면 아, 이 사람 출근했구나. 이걸 알리는 신호탄이에요. 내가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나를 믿어서 나한테 가입해준 클라이언트들한테 알리는 신호탄인 거죠. 그리고 이 데일리에 또 여러 가지 효과가 더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과 연결돼서 이거 잡기가 편해요. 수금 잡기가 편해요. 이것도 그냥 입장을 바꿔. 우리 영업하는 사람들이 입장을 바꿔놓으면 돼요. 입장을 바꿔놔봐요 한번. 예를 들어 제가 이 영훈 FA의 클라이언트예요. 예를 들어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원래 보험 설계사들은 자기 고객한테 연락을 잘 안 해요. 진짜 이상하죠. 잡은 물고기라고 착각하나 봐. 고객은 영원히 고객이에요. 고객을 친구처럼 대하면 안 돼요. 회사는 회사고 고객은 고객인 거잖아요. 근데 고객이랑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고객을 친구처럼 대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 기준에 그건 너무 이상해요. 예를 들어 내 단골 식당이에요. 자주 갔어. 근데 친해졌어.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많은 사람들 데리고 거기서 회식도 해주고 했는데 가면 갈수록 나한테 서비스가 엉망이야. 친하다니까. 당연히 오겠지. 그럼 제가 거길 갈까요? 왜 가야 되죠? 다른 경쟁업체가 이렇게나 많은데. 그 차별성을 두는 게 바로 데일리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금 잡기가 편해지는 이유가, 계약해놓고선 다음에 연락하는 게 보통은 언제냐? 증권 나왔을 때, 혹은 그거는 양반이고 이 고객이 납입을 못했을 때 보통 보험 설계사가 다시 연락을 해요. 왜냐면 내가 받은 수수료 환수 뜨니까. 그거는 되게 장사치 같은 마인드예요. 진짜. 왜 이렇게 저한테 상담이 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왜 이렇게 기냐면요, 20만 원짜리 계약을 해요. 만약에 10년 납이야. 그러면 얼마를 가입하는 거예요? 2,400만 원을 가입하는 게 맞죠. 근데 어떻게 상담을 대충 해요? 최소한 8시간, 10시간을 얘기를 해주고 내가 이 플랜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제 마인드거든요. 그 진심이 통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만큼 우리가 많은 수수료를 또 발생시킬 수 있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관계에서 내가 계약해놓고 나중에 이 사람이 한 4개월, 5개월 지나가지고 납입을 못하고 있어요. 내가 그걸 확인했어. 이러다가 실효되겠네? 환수 뜨겠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영훈씨 잘 지내시죠? 4, 5개월 만에. 영훈씨 잘 지내시죠? 아니 납입을 못하셨던데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니 이 사람은 내가 납입 못하니까 지 고객들 다 알아요. 지 수수료 환수 뜰까봐 아니면 지 피해볼까봐 나한테 이제서야 연락하네. 그 순간 이미 그 고객은 그냥 커트해요. 이런 거예요. 그럼 아깝지 않아요? 내가 그 고객을 위해서 쓴 시간이 날 위해서예요. 날 위해서. 그 고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날 위해서. 그게 너무 아깝지 않냐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다 설명하고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해가지고 계약 받은 건데 거기서 환수 떠버리고 유지율 박살나고 그럼 그게 여러분들한테 다 피해로 가는 건데 아쉽지 않냐고요. 그런 상황을 왜 만드냐 이거죠. 우리가 그런 상황을 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맨날 아침에 그냥 간단하게 데일리를 만들어서 월화수목금 데일리를 꾸준하게 4, 5개월 동안 보내줬어요. 그러면 전화하는 순간 입장이 달라져요. 이렇게 전화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영훈씨 제가 그동안 4개월 동안 월화수목금 아침마다 신문 보내드리고 계속 고객 관리 해드렸는데 어떻게 납입을 안 하실 수 있냐? 왜 저랑 약속을 안 지키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이 진짜 사정이 안 좋아서 계약을 해지할지언정 나는 갑의 입장에서 적어도 내 자존감은 안 낮아진다는 거. 내가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효과를 가장 좋게 줄 수 있고 쉽게 줄 수 있는 게 데일리예요. 그러니까 데일리를 무조건 보내라는 거예요. 50만 명의 보험 설계사 중에 데일리 보내는 사람 한 1, 2만 명밖에 안 될걸요. 그거보다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특이한 거에서 상위 1% 혹은 내가 이 업계에서 잘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장 기본적이고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는 게 제일 좋고 블루오션이에요. 그게 데일리인 거고 저도 그거를 깨달은 거고 그래서 린치핀 7대 과제로 선정을 한 거고 네. 그래서 수금 잡기가 편하고 못 잡을지언정 내가 갑의 입장에서 고객한테 쿠사리 먹는 일은 없어요. 적어도 데일리를 보낸다는 것 자체만으로. 네. 그리고 내가 출근했다 뭐 이런 것들 당연히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절판할 때 또 편해요. 여러분들. 그동안 일하면서 제가 120개월을 일을 했어요. 120개월 동안 매달 절판을 하고 있어요. 뭐 변경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절판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달에. 예.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보세요. 평소에 아무것도 연락을 안 하다가 갑자기 무슨 보장 한도가 낮아진대요. 그럼 이거는 고객들 위해서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근데 평소에 아무런 고객 관리를 안 하다가 갑자기 카톡으로 보험에 대한 얘기를 쭉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뉘앙스를 풍기는 메시지를 보내요. 그럼 고객 입장에서 또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요. 이 사람 그래서 보험 또 가입하는 거야 뭐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입장을 바꿔놓고. 근데 1년 동안, 2년 동안 꾸준하게 아침마다 유익한 경제 뉴스나 신문을 꾸준하게 보내줬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뭔가 다른 내용을 보내는 거야. 게다가 내용 자체도 꼭 읽어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코멘트를 딱 남겨서 보냈어요. 그러면 평소랑 다른 거니까 그래도 읽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나한테 상품 가입 권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꾸준하게 나한테 데일리 보내주면서 날 관리해준 사람이다 보니까 진짜 이게 중요한 내용인가 보다 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겠죠. 10명 중에 적어도 2, 3명이라도. 그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추가 계약을 하는 거고 추가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영업 확률을 올리고 리스크 확률을 줄여나가는 직업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이 절판할 때도 굉장히 유리해요. 세 번째, 소개받기에 유리합니다. 소개받기에. 네. 이거 어떻게 하냐면 저한테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2018년도에 마케팅 이사를 할 때 전부 다 소개 고객이었어요. DB 고객도 2명이 있었네요.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소개 고객이었어요. 이미 GMF는 다 썼고 어떻게 소개로만 당시에 매달 300씩 1년 동안 연속으로 했는가? 데일리를 보냈기 때문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소개받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영업이라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 고객이 쌓이면 클라이언트가 제일 중요해요. 클라이언트 숫자가. 나중에 여러분들 고객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럼 DB 사용량을 줄이거나 DB를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평균 체력대로 영업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걸 제가 보여준 거고 지원 지점장도 마찬가지고 용현 지점장도 마찬가지죠. DB도 활용하지만 내 기고객들한테 소개도 받고 기고객들 재터치도 하니까 퍼포먼스가 등락을 갖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거를 하려면 데일리를 보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죠. 데일리를 꾸준하게 보내주다가 한 1년 정도 데일리를 보내준 사람들은 따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소개 요청을 좀 할 수 있죠.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고객 관리를 했는데 고객 관리 이벤트로서 이번에 소개 요청 캠페인을 진행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의 인풋을 해야 돼요. 사업가라면. 저는 항상 7대3 법칙. 고객한테 내가 받은 수수료 7은 내가 가지는 거고 내가 노동을 한 거니까 3은 고객한테 돌려준다는 마인드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선물을 주던 아니면 소개를 해줬을 때 상품권을 주던. 네. 그게 리베이트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 사업은 훨씬 더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개 지부장까지 만들었죠. 천안 지역 지부장, 부산 지역 지부장, 대구 지역 지부장, 뭐 울산 지역 지부장, 뭐 철원 지역 지부장 이런 식으로 소개를 3명 이상 해준 사람들은 제 지부장이 돼요. 그럼 이제 지부장 미팅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더 큰 베네핏을 주고 뭐 가족 건강검진권을 챙겨준다던가 뭐 소개 한 명 해줄 때마다 이제 상품권을 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나랑 같이 일하는 내 클라이언트들도 나한테 소개를 해줄 수 있게끔 동력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첫 번째가 바로 이 데일리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다. 그래서 데일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한테 소개를 시켜줘야 된다는 걸 인지하고 있고 내 데일리를 오랜 기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100명이라고 생각해봐요. 200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한 달에 5명에서 6명의 고객을 모집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1년 정도가 지나면 내 고객 숫자가 80에서 100명이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나한테 소개를 해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내가 1년 동안 데일리든 130이든 고객 관리까지 해준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내 충성 고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나한테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100명 중에 10명은 내 충성 고객이라고 볼 수 있고 나한테 소개를 해줄 수가 있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 소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되냐면 전화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가 되면 카톡으로 보내는 거예요. 카톡으로. 근데 정성껏 보내야겠죠. 단체 문자가 아닌 것처럼. 적어도 이름 정도는 넣어야겠죠. 성미나 요즘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창녀와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커피 한 잔 보내면서 이번에 내가 소개 캠페인 하는데 주변에서 혹시 적금 최근에 가입한 사람이나 회사 동료나 친구나 최근에 술자리 가진 사람이나 최근에 밥 먹은 사람이나 2명만 소개시켜줘. 그럼 내가 3만 원짜리 상품권 2개 줄게. 이런 식으로 앉아서 소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들 계속 앞으로도 DB 100만 원, 200만 원씩 계속 인풋하셔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좋은 환경이니까. 근데 이거 외에도 다른 프로스펙팅을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맨날 하는 걸로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머리라는 거고 이게 업무 효율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업무 효율성을 여러분들 갖추지 못하면 몸이 훨씬 더 고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에 주어진 일과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까? 그 시스템을 여러분들 지금부터 만드는 그 고민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데일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데일리 보내셔야 돼요. 데일리 보내려면 아침에 출근해서 9시까지 보내야 되니까 꼭 출근해야 되는 거고. 그럼 데일리는 언제부터 보내냐? 고객이 한 명일 때부터 보내는 게 데일리예요. 그리고 강한 고객들은 데일리를 어떻게 늘리냐? 우리 영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업하는 사람들은요, 인간관계가 딱 2개밖에 없어요. 나한테 가입한 사람, 나한테 가입할 사람. 네, 이렇게 2가지밖에 없어요. 제 인간관계는 나한테 가입한 사람, 나한테 가입할 사람. 이렇게 2개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가입할 사람들한테 확률을 늘리는 거죠. 데일리 숫자를 어떻게 늘리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늘려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설날이나 추석이나 크리스마스나 연말 연초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그 사람 생일 커피 한 잔 보내면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관계가 서먹서먹했어도 그 사람이 나 차단한다. 오케이. 내가 뭐 상품을 가입하라 그랬어요. 뭘 하라 그랬어요?
아침에 좋은 재테크 기사 보내준다 그랬는데 나한테 반감을 가질 정도, 나한테 날 차단할 정도면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왜 곁에 둬요? 이 소중한 인생에서 내가 내 장단 맞춰서 놀다 보면 그 장단에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건데 그런 인맥은 필요가 없어요. 그게 장난이었든 뭐였든 나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내 자존감을 깎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뭐 이득 본 것도 없는데 그런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게 영업인의 마인드예요. 영업인들이 뭘 가려요 도대체. 나한테 계약할 사람이 정해져 있나요? 애초에 그런 건 없어요. 니즈 환기 마찬가지. 우리가 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이미 나 당신한테 어린이 보험 가입할래요. 당신한테 연금 가입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몇천 명을 상담해봤지만 그런 사람은 정말 극히 드물었다고요. 10명, 20명밖에 안 돼요. 몇천 명 중에 아예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런 사람들 만나서 니즈 환기 시켜서 설득시킨 다음에 가입시키고 그 다음에 그 가입한 사람 관리하고 가입 안 한 사람 버려요? 아니죠. 가입할 때까지 관리해야죠. 그게 우리 일의 전부라니까요. 그 제발 본질을 잊지 마세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사람 만나야 되고 내가 고객 관리하는 시스템, 데일리 같은 거 만들어야 되고 모든 게 다 우리의 인생이 기승전결처럼 이어지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도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적어도 영업 조직에서 잘한다 정도는 아니어도 생존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전부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데일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데일리를 보내지 않으면 영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고객 관리를 안 하겠다는 뜻이니까. 그래놓고서 고객이 해지했을 때, 실효됐을 때 환수됐다고 불평불만 가지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해도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걸 해도 내 불안감을 오히려 줄이는 일이에요. 데일리를 보내는 게.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한 단계 더 생각해서 데일리만으로 될까? 아니죠. 그래서 130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저는 위클리를 왜 보내겠어요? 난 주말에도 일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고객한테 성실하게 보여서 부지런하게 보여서 나쁠 게 있어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어필해야죠. 그러면 나쁠 게 없잖아요. 내가 고객한테 보여주는 게 나쁠 게 없잖아요. 나 주말에도 일하니까 마침 이 사람이 주말에 사람 미팅 많이 하죠.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어야 감각이 있는 거예요. 주말에 보통 사람들이 많이 만나잖아요. 사람들 만나고 있는 내가 마침 누군가가 제 고객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그 시간대에 위클리를 보내버렸어요. 그럼 그걸 읽겠죠? 뭐 얘기하다가 그럼 옆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야 이거 뭐야? 아 이거 내 관리자 하시는 분이 이거 주말마다 보내줘. 뭔데 이게? 그걸 통해서 또 소개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 걸 예측할 수 없죠. 하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런 확률에 우리는 투자하는 일이에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10년 동안 한두 명이라도 소개가 들어왔으면 실제로 한두 명 소개 들어왔거든요. 한두 명이라도 소개 들어오면 잘한 거잖아요. 잘한 거잖아요. 내 원래 고객 관리하면서 소개까지 받은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걸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이 데일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 수금을 잡기 위해서 절판을 하기 위해서 소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출근한 거, 내가 부지런하다는 거, 내가 성실하다는 거 그런 것들 고객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면 여러분들 고객이 여러분들이 성실한지 부지런한지 어떻게 알아요? 계약할 때는 내가 AP 하니까 알죠. 근데 다 까먹어 버리잖아요. 그럼 내가 매력 있는 사람으로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매력 있는 사람으로 남으려면 계속해서 적어도 내가 능력 있고 부지런하고 성실하다라는 거 정도는 알려줘야죠. 근데 그거를 맨날 전화해서 티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데일리로 그거를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일리 보내라 그게 영업의 기본이다.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꼭 데일리를 보내야 된다. 네.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2013년도 정도에 제 고향 친구의 여자친구로 소개를 받아서 제가 상담한 김선희라는 고객님이 계셨어요. 이건 뭐 제가 신입 강의 때 얘기를 했던 거죠. 김선희라는 고객님이 계셨어요. 저한테 상담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은행장 출신이셔서 아버님한테 모든 걸 다 맡긴다고 저랑 계약을 안 하셨어요. 오케이,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데일리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8년 동안 데일리를 보냈어요. 8년? 7년이네요. 그 시점 2018년도였으니까
답장이 한 번도 안 왔어요. 근데 날 차단은 안 했더라고. 데일리는 계속 읽으셨어요. 근데 답장을 7년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계속 보냈죠. 그러다가 2018년도에 그분이 제 친구가 아닌 다른 분과 결혼을 하게 됐고 임신을 하신 거예요. 태아보험을 육아박람회 가서 가입을 하셨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했던 거죠. 근데 저한테 어느 날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이사님 잘 지내시죠? 아침마다 보내주는 신문 정말 잘 읽고 있었다. 정말 꾸준하시네요. 제가 지금 임신을 해가지고 태아보험 가입했는데 잘 가입한 건지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가정역에 사셔가지고 제가 태아보험을 다 이제 세팅을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제가 태아보험만 세팅을 해서 갔을까요? 자녀 재테크 플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해가지고. 왜냐면 7년 만에 주어진 기회잖아요. 이게 7년 만에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기 쉽지 않았죠. 결국에는 그날 4시간 정도 상담을 드렸고 결론적으로는 그분의 가족들 5분, 그분의 남편을 통해서 소개받은 사람 3명 등등 해가지고 월납보험료 거의 600만 원 가까이 받았어요. 제가 데일리를 계속 보내지 않았더라면, 그냥 나한테 계약 안 한 사람이니까 포기했더라면 나중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네. 그런 보이지 않는 우연에 투자하는 게 바로 그냥 우리 일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당장 결과가 안 나오는 것도 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쌓아가야 돼요. 근데 사람의 본능과 본성이 어때요? 당장 결과가 안 나온다고 생각되면 귀찮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영업인으로서 마인드가 글러먹은 거예요. 그거는. 보이지 않는 거에서 기회가 있는 거고, 그런 미팅들을 꾸준하게 진행했을 때 당장 이 사람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 사소한 노력들을 계속 오랜 기간 했을 때 진정한 롱런이 있는 거고, 고객들도 하늘이 돕는다고,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그런 게 없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영업에서는 다 여러분들한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린치핀 7대 가지 중에 두 번째는 데일리를 꼭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이 DB 관리철, 프로스펙팅 관리철, 이것도 고객이 한 명일 때부터 하는 겁니다. 네. 간단하게 넘어가 볼게요. DB 관리철, 프로스펙팅 관리철, 엑셀 파일로 여러분들 가망 고객들 그리고 내 기고객들 전부 다 정리하셔야 돼요. 이름, 언제 어떤 거 가입했는지, 그 다음에 PDF 파일로 보장 내용 전부 다 저장하고 있어야 되고요. 특이사항 같은 것들 다 간직하고 있어야죠. 이 사람 나랑 마지막 미팅 때 무슨 얘기했는지, 이 사람 가족관계 어떤지 등등등등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의 미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들, 그런 것들 다 기입해야죠. 고객이랑 미팅 끝나면 뭐예요? 만약에 고객이랑 미팅 끝나고 사무실 들어왔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피드백. 그 미팅에 대한 내용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점을 한다는 이유가 그거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따로 공부해야 되는 게 있는 게 아닌 이상은.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고객이 가입하고 나서 한 2년 뒤에 전화가 왔어요. 저 지금 응급실이에요. 급한데 제가 가입한 거에서 보장 어떤 거 나와요?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만약에 정리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잠시만요 하고 PDF 파일조차 저장을 안 해놨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나만 믿으려면 고객한테, 그럼 고객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에이씨, 아휴 이럴 줄 알았다. 앞으로 그 고객은 나한테 소개도 절대 안 해줄 거고 추가 계약도 안 할 거고 그냥 나를 관리 안 해주는 사람 정도로밖에 취급하지 않을 거예요.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내가 2년 동안 데일리 보내준 사람이고 정말 긴 시간 동안 1-30이 한 사람이고 내가 노력을 한 사람인데 그 실수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날 이렇게 생각한다라면, 그래서 디테일이 중요한 거예요. 디테일. 근데 고객이 나한테 뭘 물어보자마자 내가 잠시만요 하고 PDF 파일 딱 꺼내가지고 이번 미팅에 이만큼, 응급시트가 이만큼, 실손보험 몇 세대로 가입하셨으니까 이렇게 보험금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하면, 창경이가 만약에 고객의 입장이다라면 어떨 것 같아? 진짜 감사하지. 감사하죠. 그걸로 우리가 보험금 청구나 이런 것들로 소개도 많이 받잖아요. 그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DB 관리처, 프로스펙팅 관리처를 고객이 한 명일 때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사람이 게으르다니까요, 본성이.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인간이 원래 가지는 본성과 본능을
내가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제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귀찮아도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일 때부터. 5명 되면은 정리해야지. 5명 얼마 안 되니까 안 해요. 그거 안 해요. 여러분들. 절대 안 해요. 그런 거. 제발 스스로를 그렇게 믿지 마세요.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예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프로스펙팅 관리 처리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 고객이 한 명일 때부터 아주 디테일하게 엑셀에 다 메모를 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사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 조규성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마지막 미팅할 때 그 친구가 코피를 쏟았어요. 저랑 상담하다가. 수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그 친구를 다시 만났어요. 먼저 문의가 와서. 제가 뭐 사갔냐면 약국에서 철분 사갔어요. 철분. 만나자마자 철분을 딱 줬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코피 많이 안 나세요? 걱정돼서 사왔어요. 어떻게 느꼈을까요, 고객이? 본인도 코피가 난 걸 까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4년 만에 와가지고 3년 만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철분까지 사왔어. 믿음도가 어떻게 될까요? 5분 얘기하고 바로 가입했어요. 5분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영업력이 약하다라면 말을 화법을 제대로 구사를 못한다라면 다른 거에서도 매력을 느끼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난 그냥 못하는구나.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연습만 하기보다는 내 매력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내 매력을. 내 강점을 살려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런 게 영업적인 감각과 센스 노력이에요. 근데 이건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나요, 이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고객 처음 만나러 갈 때 선물 하나 사가는 거, 어머님들, 40, 50대 어머님들 만나러 갈 때 저는 항상 꽃다발을 사가요. 왜 꽃다발 사갈까요? 40, 50대 어머님분들이 꽃다발 받아본 지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여자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게 꽃다발일 텐데. 그럼 만나자마자 어머니 꽃다발 받은 지 오래되셨죠? 하면서 꽃다발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선물을 사가든가. 제 고객이면 저는 보통 그렇게 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그냥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 제가 이뻐 보여요. 그리고 계약하는 사람한테 자필 편지 쓰는 거. 여러분들이 영업력이 약하다라고 생각하고 화법이 약해. 내가 막 구사를 화려하게 못해요. 그러면 다른 거에서라도 매력 어필을 좀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사람이 사람 만나가지고 사람 설득하는 일인데 사람이 화려한 화법에만 설득이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매력을 본다고요.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이미지인지, 나한테 어떤 호감인지 그거를 본단 말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시장에서 귤이라도 조금 사가든가, 뭐 딸기라도 사가든가, 딸기가 요즘에 뭐 금값이래가지고 비싸면 뭐 올해 뭐 딴 거라도 사가든가, 바나나라도 사가든가. 그런 식으로 내가 아주 작은 걸로라도 날 호감 있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걸 하려면 그 사람을 또 많이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기록을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아니니까 컴퓨터한테 맡기는 게 바로 프로스펙팅이에요. 이게 아웃소싱이에요. 다 기록을 해두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다음번에 그 고객을 미팅 갈 때 이 프로스펙팅 관리처에 기록이 되었던 거를 한 번씩 다 훑고 나서 가야죠. 그 정도의 노력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제 조이너킹을 했어요. 6시. 6시에 도착을 했는데 6시 반에 들어갔어요. 결론적으로. 밖에서 조금 떨다가. 보험 상담을 3번이나 받았던 분이에요. 회사 대표였고 바리스타로는 그 CTO 분 같은 경우에는 엄청 유명한 분이더만요. 세계대회에서 6관왕을 한 사람이더라고요. 완전 전설. 그리고 그 여성분도 마찬가지고 CEO고 뭐 이랬는데 4시간 동안 아주 재밌게 떠들다 왔거든요. 근데 그게 있었어요. 이영하 대표라는 분인데 제가 그분을 미팅하기 전에 유튜브에 이영하라는 사람을 검색했고 그 사람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피드를 30개를 보고 갔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정도의 노력은 해줘야죠. 유튜브 동영상 보니까 뭐 당연히 뭐 커피 업기가 좁다 보니까 막 연예인처럼 유명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본인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하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그 CTO님이랑은 형님 동생 사이로 지내기로 했고 그분들은 제가 일부러 PC를 늦게 받을 거지만 다음번 미팅 때 형님 이거 50만 원짜리 하나 하셔야 됩니다 하면 바로 할 거예요. 재밌는 건 어제 재테크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재테크 돈에 대한 생각이 완전 바뀌었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상담 끝나니까. 웃기죠?
재테크 얘기를 하나도 안 했는데 내 삶에 대한 가치관만 얘기를 해줬는데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대화의 물꼬를 어떻게 들었느냐,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그 이영화라는 대표가 6분짜리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운동선수였더라고요. 볼링 선수였더라고요. 실업계 팀 대학원까지. 근데 우연히 집안에서 커피 향기를 맡았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바리스타의 길로 빠져들었고 등등등등,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단어를 쓰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습득을 하고 갔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마침 저랑 좀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다 풀었죠. 그러니까 너무 처음에 잘 맞는다고 이제 공감을 격하게 하는 거예요. 귀가 열렸죠. 그 뒤부터는 제가 제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었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내가 몰랐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파악하실까요? 이런 정도의 노력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런 프로스펙팅 관리처를 쓰는 거죠. 고객이 10명 쌓였을 때 한 번에 정리해야지, 이런 건 아주 오만한 생각이에요. 한 명일 때부터 하는 거예요. 한 명일 때부터 병적으로. 네. 가만 고객 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제 자리 오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가만 고객 리스트가 항상 20명이 있어요. 달 기준 20명이 있어요. 계약을 하면 빠져요. 그럼 한 명을 난 무조건 채워야 돼. 신입 때 이습감 못 잡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영업을 잘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잘하게 되냐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그냥 개판 나는 거예요. 소득이 그때그때 너무 달라. 어떤 날은 빈곤했다가 어떤 날은 좋았다가 어떤 날은 빈곤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재테크도 개판되고 이렇게 돼요. 실제로 프로스펙팅 관리처를 여러분들 매일 최신화해야 돼요. 매니저분들은 매니저 지표에 대한 걸 매일 최신화하라고 하고 FA분들은 본인의 가만 고객에 대한 거를 매일 최신화해야 돼요. 가만 고객 리스트철 최신화하고 여기서 계약한 사람들은 여기로 빼죠. 내 고객이 됐으니까 프로스펙팅 이 관리철로 빼죠. 그럼 여기서 한 명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여러분들이 안 갖잖아요. 그럼 평생 영업을 잘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위기의식 안 가지면 여러분들은 평생 영업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수준만 가능한 설계사가 되는 거예요. 성장? 당연히 못하죠. 왜? 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우리가 계약받아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근데 이 대상이, 내가 만날 대상이 줄어든다는 게 안 불안해요? 이게 안 불안한 게 정상이에요, 영업인이? 비정상이에요, 이거는. 비정상. 내가 만날 사람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내가 이번 달에 목표로 한 거, 그리고 내 소득, 내 생활이 안 된다라는 건데 그게 안 불안하다고? 그럼 현실 감각이 없는 거죠. 불안해야지. 불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야지. 어떻게 채워요? DB를 인풋하든 아니면 내 기고객을 찾아가서 소개를 받든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전담하는데 가만 고객 리스트가 매달 20명씩 있으면 여러분들 영업에 굴곡이 없어요.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들이 제가 무슨 화법이 화려해가지고 뭐 이런 건 줄 아세요? 아니에요. 가장 기본을 그냥 꾸준하게 해왔기 때문이고 그 기본이 가장 어려워요. 그 기본을 가장 잘 지키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리고 안 보이는 거에 디테일함. 여러분들 스티븐 잡스 아시죠? 스티븐 잡스가 컴퓨터 내부를 인테리어 하는데 돈을 엄청나게 쓴 사람이에요. 누가 봐요 그거를? 컴퓨터 내부를 누가 봐요? 아무도 안 보죠. 근데 왜 거기에 그 사람은 돈을 썼을까? 디테일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설적인 경영자가 된 거고, 뭐 인성이 그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뭐 그건 알 바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앉아서 뭔가를 고민하기보다는 일단 제가 알려드리는 걸 한번 해보세요. 네. 내가 오늘 누구 미팅했다? 그 미팅에 대해서 내가 아쉬웠던 걸 리뷰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팅에서 계약이 안 나올 수 있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도 얼마 전에요. 조이너킹 갔는데 형제 군인이었어요. 부사관 장교. 상담이 너무 잘 됐어요. 저한테 선배님 하면서 3일 동안 데일리 보내주면 거기에 하트 눌러주고 난리가 났었어요. 당장이라도 뭐라도 내가 하라면 죽을 것처럼. 근데 갑자기 3일 뒤에 차단을 했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게 왜? 뭐? 늘상 겪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나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 누구한테. 여러분들도 다 겪을 수 있는 거고 심지어 저도 겪어요. 상담이 잘 됐는데도.
너무 잘 됐는데도 누군가가 와서 방해했겠죠. 부모님이 반대를 했던 그거에 대한 거절 처리도 충분히 했지만 무슨 일이 있었겠죠. 그거에 대해서 아쉬움 갖고 이게 참 이 사람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 싸가지 없는 놈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뭐가 바뀌냐고요 도대체. 우리 인생이 뭐가 바뀌어요 그렇게 남 탓하고 살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내가 바뀌어야 외부도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야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그래서 남 탓하면 안 돼요. 고객 탓하면 안 돼요. 왜 이 고객은 잠수를 탔지? 재수없는 새끼? 왜 이 고객은 어떻게 했죠? 그래서 뭐가 바뀌는데요? 그거 불만 얘기해서 뭐가 바뀌냐고요 우리 인생이. 다음에 이런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런 첫 번째가 바로 이 프로스펙팅 관리처를 정리하고 고객과의 미팅이 끝나면 모든 접점에서 뭘 해라? 모든 접점에서 뭘 해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모든 접점에서 고객한테 메시지로 정확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남겨줘라. 그거를 무조건 1시간 이내로 해라.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나서 이 고객이 노쇼를 냈네? 뭘 했네? 물론 그걸 해도 노쇼를 당연히 낼 수 있죠. 원래 그런 거니까. 원래 그런 건데 그걸 고민해서 뭐 하냐고요. 나랑 상담을 해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계약을 안 했다라고 해서 그걸 고민해서 뭐가 바뀌냐고요. 그 시간에 계약을 할 확률을 늘릴 수 있는 스킬을 연습하거나 내 매력도를 1%라도 높이는 걸 연습하거나 그래야 내가 다음번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거절했던 사람이 나한테 계약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영업인으로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계속 성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스펙팅 관리처는 지금부터 반드시 하셔야 되고 이거는 매니저분들도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면 나중에 분명히 위기의 순간이 한 번 옵니다. 갑자기 고객이 전화해서 물어보거든요. 해림 FA님, 제가 계약 언제 뭐 했었죠? 제가 최저 보증률 몇 프로였죠?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고객이 여러 명이에요. 고객한테는 관리자가 한 명이라고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수백 명이라서요. 뭔 상관이에요, 그게 고객한테. 고객은 그건 너 사정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프로스펙팅 관리처 꼭 만드셔야 돼요.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등등등 내가 알 수 있는 정보들 마지막 미팅 때 어떤 얘기했는지 그런 것들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PDF 파일로 여러분들 설계한 거 다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걸 토대로 1, 30일 리뷰도 해주셔야 되고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하고 나서는 여러분들 영업을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 영업 잘하고 싶으세요? 네. 진짜로? 네. 진짜 다 영업을 잘하고 싶으신가요? 간절하게? 네. 그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액션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말로만 나 영업 잘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자,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일머리라는 게 있어요. 일머리.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일머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몸이 계속 고생을 해요. 그리고 일머리가 없으면은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못 가요. 그리고 하루 종일 힘들어. 진짜 그래요. 일머리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일머리를 쌓는 지금 방법을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일머리 쌓는 방법. 제일 쉽게. 그래서 일머리라는 게 있고 이 일머리를 쌓으려면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업무를 정확하게 빨리 할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동일한 개념입니다. 자료 점검, 화법 점검. 자료 점검과 화법 점검.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미팅 나가기 전에 내가 그 고객과 워게임을 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오늘 어떤 사람 만나니까 이런 사람 직업이 뭐고 나이가 어떻게 되고 뭐가 궁금하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말해야겠다라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고 가시죠. 그렇죠? 생각하고 가시죠. 그게 워게임이에요.
근데 내 생각이 가장 현명한 생각일까? 를 고민하는 게 바로 이 4, 5번이에요. 자료 점검과 화법 점검. 우리는 한 번의 미팅에서 모든 게 결정된단 말이에요. 생중계잖아요. 리허설이 없어요. 세이브 로드가 안 돼요.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뭐 성민이라는 고객을 만나요. 만나가지고 리허설인데 헛소리를 내가 해버렸어요. 그러면 바로 그냥 거기서 게임 끝이에요.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철저하게 리허설을 하고 무대에 올라야 될 거 아니냐고요. 내가 지금 한 액션, 동작이 맞나? 이거를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바로 자료 점검과 화법 점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팅 나가기 전에요. 누군가 한 명 선배 붙잡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와요. 제가 영업인의 마인드로서 조언해 드린다고 했으니까 제발 뭘 물어볼 거면 영업을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고만고만한 영업 못하는 신입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초에 하지를 말라고요. 네? 그거 최악이에요 진짜. 불만만 쌓이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 이상한 오답을 찾고. 영업을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지점장급이나 아니면 저한테 와서 물어본다거나 영업적인 퍼포먼스가 있고 영업십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영훈이가 신입인데 똑같은 신입한테 뭘 물어보고 있으면 이게 답이 나오겠어요? 보장에 대한 거는 우성 FA님 같은 분들이 잘하니까 그런 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고, 재무상담 또 잘하는 사람들 있죠. 보장상담 잘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 다 누가 뭘 잘하는지 아시잖아요 지금. 네.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전화를 하든 카톡을 하든 당장 사무실에 없으면 뭐 다음날 물어보든 미리 물어봐 놓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발 뭔가를 물어볼 때는 영업을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영업을 잘하는 사람한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키고 있는 사람한테. 그게 아니면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래야 나중에 더 좋은 피드백을 받죠.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좋고 언제든. 네? 각 지점장님들 있잖아요. 물어보란 말이에요. 그 영업을 잘했던 사람들, 잘하고 해나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신입분들끼리 뭔가 막 궁리를 해가지고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하는 선배가 됐을 때 해주세요. 자료 점검과 헌법 점검은 워게임의 일종인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누군가한테 뭔가를 물어봤을 때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키포인트들을 잘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포인트 하나로 계약이 메이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은 확률을 올리는 일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해도 100%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머릿속에서 다 잊어버리세요. 그냥 확률을 올릴 뿐이에요. 내가 잘하는 선배한테 한번 물어보고 자료 이렇게 준비하는 게 맞냐, 화법 내가 이렇게 구사해 볼 건데 이 플로우로 하는 게 맞냐 라고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조언 받아서 나가는 게 그 미팅을 성사시킬 확률을 5%, 10%라도 올릴 수 있다면 해야죠.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자료 맞춰도 점검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보장구성 리포트를 준비했어요. 딱 봤어. 내가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어요. 근데 여기에 갱신형 특약들이 다수가 있었는데 그걸 내가 어떤 선배한테 물어봤을 때 야, 갱신형 특약이 있으니까 갱신형 많이 올라간다라는 자료도 추가하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걸 실제 미팅에서 구사했을 때, 구현했을 때 미팅 확률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런 조언들을 반드시 받고 미팅에 나가라는 거예요. 무조건 조인 워킹을 하라는 게 아니라, 조인 워킹 당연히 엄청 좋은 제도고 제가 그걸 위해서 당연히 제도 잘 만들어 놨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 혼자 나가야 될 때도 많잖아요. 우리가 영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홀로서기인데 조직에서 서포트 당연히 해주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 혼자 나가서 1대1 미팅을 체결해내야 여러분들이 프로가 되는 거잖아요. 24시간 누군가가 같이 옆에서 붙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예행 연습을 자료 점검이나 화법 점검으로 미리미리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여러분들 내공도 쌓고 미팅에서 계약 체결되면 여러분들 자신감 늘어나잖아요. 은근히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최근에
그 어제 미팅했던 분을 제가 간 거는 2차 미팅이었고요. 초회 미팅 때는 현정 FA님 고객이에요. 현정 FA님이 저한테 초회 미팅을 요청했는데 제가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못 갔어요. 근데 제가 조언을 해드렸고 혼자 나가보시라 했어요. 근데 그 대표는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귀가 안 열리면요 누구든지 앞에서 개망신 주고 무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성격 자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니까 과거에 3명의 설계사들은 1시간 내로 돌려보냈대요. 그분들 엄청 능력 좋았던 분들인 것 같아요. 아예 자산관리 법인 사람들인 것 같아. 월납 3,400 추천했다니까. 근데 현정 FA님이라는 1시간 넘게 얘기했대. 아주 재밌게. 그리고 2차 미팅까지 잡아버렸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여러분들이 안 해봐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 혼자서 능력 충분히 돼요. 배워서 나가면 더 잘할 수 있다고요. 네. 근데 그거를 해보냐 안 해보냐의 싸움이에요. 개인적으로 주말에 이제 막 카톡들이 올라오는데 뭐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몰랐지만 민서 FA님 같은 경우에 뭐 고객 약속을 안 나오니까 그 고객이 뭐 집까지 찾아가신 그런 상황이 있었나요? 네. 그런 거 보고 이런 게 영업이지 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네. 당연히 그런 게 맞잖아요 우리가. 근데 지금은 DB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뭔가 프로스펙팅에 대한 간절함이 많이 사라진 것도 사실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DB라는 게 계약이 안 나왔을 확률이 있는 거니까 지인이든 소개든 또 이미 계약을 했던 DB든 계속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가망고객 관리처를 20명이 찰 때까지 꾸준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의 미션이에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하고 있냐고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안 하고 있으면서 왜 일이 안 된다? 뭐가 문제지? 이런 걸 고민하는 건 나중에 해결해야 될 고민을 지금 고민하는 거랑 똑같아요. 일단 해봐야죠 이런 건. 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뭔가 해결되는 게 생기죠. 그래서 이런 워게임 같은 것들 반드시 하고 가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절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위기가 찾아와요. 네. 자, 그리고 이거 선순환과 소개 요청 시스템 132 너무 중요하죠. 선순환 소개 요청 시스템. 선순환은 소개받는 거예요. 우리가 DB 영업을 하다 보니까 소개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좀 상실하는 것 같은데 가망 고객을 X, Y, Z로 구분하는 거 아시죠? 이거 다 교육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X, Y, Z로 다 여러분들 프로스펙팅 관리처를 구분하죠. 저는 YZ는 데일리만 보내라 그래요. 데일리만. YZ를 왜 관리해요? 그거는 진짜 무의미한 짓이에요. YZ를 왜 관리합니까? 이 사람들 X로 만드는데 몇 개월이 걸려요? 3개월? 이 Z 있죠, Z. 이 사람들은 몇 년이 걸려요? 그때까지 들어간 내 시간 아깝잖아요. 내 비용 아깝잖아요. X를 보통 100명이면 X가 5명에서 10명이고 YZ가 90명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분을 만들어서 데일리만 보내주시면 돼요. 명분 어떻게 만드냐? 쉽잖아요. 누구는 연말이든 연초든 곧 크리스마스죠. 메리 크리스마스 갑자기 카톡 보내는 거예요. 진경아 메리 크리스마스, 창경아 메리 크리스마스. 요즘 어떻게 지내? 날씨 많이 춥지 등등등. 내가 금융 공부 시작해서 이제 금융일 시작하거든. 월화수목금 무료 서비스로 내가 이런 거 재테크 요즘에 출근하기 바쁘고 해가지고 이런 거 읽어볼 시간 없잖아 등등해서 그냥 보내요. 근데 너무 네가 만약에 혹시라도 부담스럽다면 안 보낼게. 피드백 줘. 그럼 대부분 씹어요. 그럼 보내는 거예요. 차단할 수 있지. 뭐 어때요? 그런 거 보냈다고 날 차단할 정도의 인간이면 그런 사람을 도대체 왜 여러분들의 인생에 곁에 두냐고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네? 여기서 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 아,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천천히 했을 때는 뭐 좀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건데. 그런 식으로 데일리 늘리고, 그리고 선순환, 소개받는 거. 이런 계속 소개 요청하고, 만나가지고. 그리고 X, Y, Z로 구분했을 때 Y, Z 관리할 시간에 이 사람들한테 데일리만 이런 식으로 보내고 X를 2번, 3번 만나야 돼요. X를 2번, 3번 만나서 상담도 하고 이 사람들한테 소개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X는 내가 당장 만나서 일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이런 사람들이 3명인가 4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몇백 명의 고객을 만들었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DB 영업 어렵죠? 소개 영업은 더 쉬워요. DB 영업보다 소개 영업이 훨씬 쉬워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관계성이라는 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개를 받았어요. 그럼 내가 바로 연락하나요? 나중에 제가 소개 특강도 한번 할 건데 바로 연락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그 사람을 A가 B를 소개해줬어요. 그럼 A가 B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내 주변에 정말 내가 좋아하는 형님이니까 너 전화 오면 예의 바르게 받아야 돼 정도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전화하는 거예요. 그럼 태도가 달라요. 둘의 관계성이 있잖아요. 근데 DB는 그게 없으니까 그냥 전화 뚝 끊고 거절하고 노쇼하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네. 그러면 우리가 소개를 왜 안 받죠? 훨씬 영업하기 쉬운데. 소개를 받아야죠. 소개는 DB로 따지면 20만 원짜리 DB랑 똑같아요. 계약 안 받아도 돼요. 저는 계약 못 받았다고 뭐라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왜 그래야 되는지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소개는 왜 안 받아?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건 영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소개를 왜 안 받아요? 소개. 미팅을 하면 소개는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 돈이 들어 뭐가 들어 뭘 가입하라 그랬어? 내가 좋은 조언들 해줄 수 있으니까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 이런 조언들 들을 수 있게 소개해달라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게 소개 한 명만 받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하루에 20만 원짜리 DB 하나 얻은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하루 일당으로 20만 원 번 건데 가치가 없어요 그게? 가치가 있지. 그러니까 소개 받으라는 거예요. DB 안 된다 DB 안 된다 하지 말고 X 혹은 내 기고객들 2번 3번 찾아가서 소개 요청 끈질기게 하세요. 나랑 친해서 X잖아요. 내가 2번 3번까지 찾아와서 밥도 사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까지도 내가 소개를 안 해줘? 소개는 물론 스킬이 있어요. 소개를 안 해줘? 그럼 난 최선 다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그런 반응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돈독한 관계도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인간관계도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거고.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차단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니지. 그렇게 X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YZ를 4-5번 만나는 것보다 X를 3번, 4번씩 만나가지고 소개 요청하면 어떤 풀이 생기냐면 X-Y 플러스라는 풀이 생겨요. 얘네가 소개예요. 얘네가 소개. 얘네가 소개예요. 얘네가. DB가 Y 마이너스 정도예요. DB가 그냥 요 정도야. 근데 X 마이너스 Y 플러스 이거는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그건 소개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감 없이 그런 것들을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영업인들은요, 내가 영업을 할 때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그 매력 발산,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내 진실된 얘기를 했고 내 매력 발산을 했어요. 근데 나를 그냥 영업인 정도로만 봐. 그럼 뭐 그냥 그런 거죠. 근데 내가 그게 두려워서 얘기조차 안 하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다른 사람한테 다 설계받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상담에 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만약에 어떤 고객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그 사람이 계약을 안 했어요. 어떤 이유든. 그럼 우리는 그 사람한테 죄진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요. 우리를 만나서 거절을 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그나마 내가 믿을만해서 날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한테 상담받은 거 아니냐고요. 근데 거절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가장 믿었거나 믿을만한 사람한테 상담받았는데도 안 한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다시 한번 내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이 사람이 언제 연금을 가입하고 언제 보험을 가입할까? 본인이 아프게 됐을 때. 본인이 진짜 이제 은퇴가 임박했을 때, 이미 늦었을 때. 그때 준비해요. 왜냐면 가장 내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까지도 거절을 했으니까. 그래서 전 이런 거를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한 번의 상담에서 어떻게든 계약을 받아내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설득해야겠다라는 마인드가 세지더라고요. 왜? 나한테 계약 안 하면 이 사람은 진짜 늦은 타이밍에나 뭔가를 준비할 것 같아서. 네. 그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담에 임해야 돼요.
절대로 내 상담에서 후회를 남기면 안 돼요. 계약 오케이 안 나와도 됩니다. 하지만 상담이 끝나고 나서 아쉬움이 남으면 안 돼요. 아쉬움이. 그게 중요해요. 아쉬움만 안 남으면 돼요. 아쉬움이 안 남을 만큼 내가 모든 걸 다 털어낸 거죠. 예.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렇게 3번, 4번, 5번 상담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상담은 진짜 뭘 원하든 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이거는. 아쉬움 남기지 말고 내 모든 걸 다 털어넣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의 상담에. 생방송이니까. 내가 오늘 이 사람 계약 못하면, 내가 오늘 이 사람 설득 못하면 나 오늘 이 사람한테 죄진 거다 라는 각오로 한번 상담을 해보라고요. 목이 엄청 아프죠.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서. 근데도 상담을 했을 때 에너지가 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 사람한테 딱 한 번의 기회인 것 뿐이니까. 그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일즈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계약을 싫어하든 해지하든 난 그거에 대해서 또 방어하는 것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냥 내가 진인사 대처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아쉬움을 남기지 않고 후회를 남기지 않게끔 여러분들 일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진짜. 그게 여러분들의 영업 자존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1312. 1312를 여러분들 안 하시는 분 있나요, 혹시? 합니다. 1312를 다 하나요? 네. 1312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1312가 뭐냐? 1개월, 3개월, 12개월 리뷰를 해주는 거예요. 1개월, 3개월, 12개월 리뷰. 1, 3개월에선 보통 리뷰해주면서 소개 요청하죠. 12개월 리뷰는 추가 계약 받아요. 12개월 뒤에 급여가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 영업인들이 이 고객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해. 진짜 문제가 있어요. 자, 내가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100의 노력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계약을 유지하고 여기서 소개를 받아내는 데까지 여러분들 200의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업이요. 지속적 마이너스 비즈니스예요. 영업이. 저는 보험 설계사의 수수료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1,400%나 주는데 1,500%나 주는데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물론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수료 테이블이죠. 근데 제가 왜 낮다고 생각하냐면요. 그 고객이 해지를 하거나 실효를 내거나 등등 날 먼저 떠나지 않는 한 난 고객을 언제까지 관리해줘야 될지 미지수잖아요. 고객이 예를 들어 납입 다 완료한 다음에 50년 유지했어요. 내 고객이잖아요. 50년 동안 그 고객을 관리해줘야 돼야지. 근데 왜 수수료 씨 2년, 3년밖에 안 줘? 그게 제 마인드예요. 물론 이해관계를 생각하고 자본이 굴러가는 걸 얘기하면 납득이 돼요. 납득이 되는데 마인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인드가.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 해릴 FA님이 누군가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수수료 다 받았어요. 1,000만 원 받았어. 오케이, 많이 받았죠. 근데 이미 수수료를 다 받았어요. 근데 앞으로 50년 동안 매년마다 내가 보험금 청구해줘야 되고 매년마다 찾아가야 돼요. 매년마다 뭘 해야 돼. 이미 나 수수료 다 받았는데. 그럼 어때요? 하고 싶을까요? 나 신계약 창출해야 되는데. 신계약 창출해야 여러분들 급여가 계속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미 과거에 가입을 했고 그 가입으로 통해서 내가 급여를 다 받았는데 계속 날 관리해달래. 예를 들어.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냐고요. 그냥 맹목적으로 그걸 하실 거예요? 나 오늘 신계약 체결해야 되는데?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이라니까요. 똑같이 약속이 잡혔어요. 내일 15시야. 나한테 소중한 계약을 한 내 기고객이고 당장 계약을 하겠다라는 신계약자예요. 누구 만나러 가실 거예요? 다 이기적이세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제발. 그걸 인정해야 영업인으로서의 자질이 생기는 거예요. 본인의 감정에 솔직하라니까요.
어설프게 착한 척 하지 말고 어설프게 뭐 하는 척 하지 말고 그런 거 제일 싫어요. 보세요. 그러면 내가 기고객 관리 안 해요? 해야 되잖아. 그래도 없는 게 없는데 이제. 그러니까 지속적 마이너스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내가 수수료 받을 거 다 받으면. 그럼 뭐 해야 돼요? 지속적 마이너스 비즈니스가 안 되기 위해서 소개받아야죠. 또 추가 계약 받아야죠. 네. 그거 하려면 고객 관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니까 고객 관리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연결이 된다니까요. 이 중에 하나만 안 해도요, 연결이 안 돼 버려요. 맥이 끊겨요. 진짜 제 10년 롱런 최고의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당연한 거고 기본인데 이게 전부예요. 롱런 하려면. 그래서 1311을 하셔야 돼요. 내 계약 유지를 위해서, 수금 체크하기 위해서, 추가 계약 받기 위해서, 소개받기 위해서. 누굴 위해서예요? 고객이에요? 나예요? 날 위해서예요? 날 위해서. 1311이 어떻게 해야 되냐? 보세요. 여러분들이 DB를 20개를 사요. 확률상 3명을 계약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2022년 1월에 3명을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 달에 이 3명을 관리해야죠? 맞죠? 여러분들 1311을 하시면 여러분들 지금 사무실에 있을 시간이 없어요. 나가야 돼요. 지금 나가야 돼.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사무실에 있는 게 난 이해가 안 된다고. 좀 이상하다고. 왜 그러냐면 1월 달에 3명 모집했어요. 근데 3명을 모집하려면 6명은 상담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다 계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6명 만났고 3명 계약했어요. 계약자니까 1개월 뒤에 증권 가지고 리뷰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야죠. 증권 모바일로 보내고 이런 경우도 요새 많아요. 근데 웬만하면 만나서 증권을 제발 주세요. 어느 정도냐면 저는 옛날에 증권 줄 때 흰 면사포 장갑 있죠. 예, 좀 올드해요. 솔직히 저도 요새 안 해요. 그거 너무 이상해 보여서. 옛날에는 그 명품샵 가면 흰색 면장갑 끼고 이렇게 만지잖아요. 백화점 가면. 저는 그렇게 했어요. 증권 전달할 때 흰 색깔 면장갑 끼고 그 한 다음에 딱 이렇게 한 다음에 백화점 가보셨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백이나 명품 살 때도 면장갑 끼고 이 매장 직원이 선물 드리지 않냐? 그 이렇게 만져보라고 하지 않냐? 마찬가지다. 이 증권이 얼마짜리냐? 30만 원씩 20년이면 얼마짜리냐 도대체? 7,200만 원짜리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10시간 상담 드린 거 아니냐? 그런 걸 어떻게 제가 감히 맨손으로 드리겠냐? 하면서 유서도 쓰게 하고 별의별 짓거리 다 했죠. 진짜 별의별 짓거리 다 했죠. 예.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진짜 유서 쓰게 하고 꿈 종이라고 해서 그림 그리게 하고 색연필 같은 걸로 너의 꿈을 그려봐라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나서 그 고객이 1년 뒤에 해지하겠다 그러면 그 증권 가지고 다시 찾아가요. 예. 내가 그 그림 그리고 뭐 유서 쓴 거 내가 가지고 오니까 그거 가지고 찾아가요. 이때 이 마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변했냐. 해지해도 좋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그냥 해지해 이렇게 하지 말고. 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해지하면 내가 아쉬움이 안 남는다니까요. 내가 잘한 거라니까요. 그게 영업인의 마인드예요. 그게 영업이에요. 영업이 무슨 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겪는 감정 저도 매일 겪어요. 네? 더 겪어 심지어. 마찬가지. 자, 3명을 모집하려면 6명을 미팅을 최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번 달에 모집했던 계약자 3명을 만나죠? 그러면은 2월 달에는 적어도 9명은 미팅을 할 수 있겠네요. 3일에 한 번씩은 미팅을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수준만 돼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왜 지금 일이 힘드냐면 이것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순수하게 내가 한 달에 사람 몇 명 만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순수하게 내가 사람을 몇 명 만났는지 생각을 진짜 해보라는 거예요. 사무실 출근하는 횟수 말고 그건 일한 거 아니니까.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뭐
이거 일한 거라고 진짜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진짜. 영업조직은 밖에서 일하는 거예요. 밖에서. 사람 만난 날만 내가 일한 날이라고요. 한 달에 최소 9명은 만나줘야지. 그리고 나서 3월이 돼요. 그러면 뭐 4월이 됐다고 쳐볼게요. 그럼 1월 달에 계약한 사람 3명 또 3개월 리뷰해줘야죠. 6명 미팅해야죠. 3월 달에 계약한 사람 3명 또 있네? 합쳐보세요. 12명. 여러분들 이 정도만 돼도요. 진짜 MDRT급은 돼요. 정말이에요. 네. 이것조차 이게 쉬워 보이죠? 근데 어려워 보여요? 전 솔직히 쉽다고 생각해요. 왜? DB로 인해서 6명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6명은 뭐예요? 내 고객 아니에요? 내 고객? 내 고객이잖아. 내 고객이니까 만나러 가기 훨씬 더 쉽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 내 고객한테는 여러분들 자신감 가져도 돼요. 고객 앞에서 을처럼 굴지 마. 제발. 여러분들이 매력적이고 여러분들이 멋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주는 플랜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가입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고객인데 왜 고객 찾아가서 을처럼 행동을 해요? 더 매력 어필하고 더 멋있게 뿜뿜해야지. 6명이야 처음 만나는 사람이지만 6명은 이미 내가 만났던 내 기고객들이잖아요. 자신감 있게 찾아갈 수 있고 약속 잡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뭐가 어려워요? 기고객인데. 왜 어려워 이게? 만나서 그럼 소개받고 6명 내 기고객인데 만나서 소개 요청 간절하게 했을 때 한두 명 소개가 안 나오겠냐고. 내 계약자인데 안 나오겠냐고요. 네? 나와요. 한두 명은 나와. 안 나오면 여러분들 소개 스킬 다시 배우시고 해보라는 거야. 해보라는 거. 된대? 되네? 되네? 되네라는 경험을 안 해보고서 발전을 못해요. 영업인은. 되네를 해봐야 돼. 여러분들 느껴봐야 돼. 전 그게 진짜 다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현장 FA도 혼자서 상담을 절대 못 가겠대요. 무섭대. 된다. 나가봤어요. 갔다 와서의 피드백이 너무 좋아요. 자신감 얻었대요. 그 한 번의 경험으로. 여러분들 똑같다니까요. 그걸 빨리 언제 스파크를 터뜨리느냐가 여러분들 영업의 이 매개차, 이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걸 빨리 터뜨려야 돼요. 여러분들 혼자 나가서 상담을 해서 계약 받는 거 되네? 소개받는 거 되네? 기고객까지 내가 가니까 기고객도 좋아하네? 이렇게 해보니까 좋아하네? 여러분들 이거를 빨리 배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캐치를 빨리 해야 돼. 그리고 기고객들 찾아갈 때 제발 맨손으로 가지 마시고 7대3 항상 그 사람한테 받은 수수료가 100이면 7대3 근데 이건 과할 수 있으니까 9대1 이런 식으로라도 뭔가를 좀 해줘요. 제발 영업인이라면. 물론 그 사람이 내 상담에 설득당해서 이 사람 위해서 내가 좋은 플랜 준 거 맞죠. 예? 근데 고객한테 가입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티를 내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기분 좋게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고객 만나서 감사합니다 이딴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감사하긴 뭐가 감사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감사해야지. 그 마인드는 같대. 고객한테는 기분 좋게 해주라는 거예요. 예? 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시야가 개방적이지가 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무슨 말 하기가 좀 무서워. 이렇게 그냥 완전 영업인의 그래서 마인드에서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뭔가 막힌 사고가 아니라 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기고객 리뷰하러 갔을 때 증권 플러스 알파로 뭐 간단한 선물이라도 좀 사갈 수 있잖아요. 디퓨저라든가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디퓨저 혹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미리 캐치하면은 그 좋아하는 거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 등산을 좋아해. 그러면은 뭐 등산 용품 같은 거 간단한 거, 뭐 장갑 같은 거, 뭐 겨울이에요. 그럼 목도리 같은 거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선물을 해줬을 때 그 고객이 소개를 안 해주겠냐고요. 그냥 내가 몸으로 다 때우려고 하니까 일머리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일머리가 없으니까. 네? 그것도 선물도 마찬가지야. 선물 주면서 그냥 이것도 그냥 선물입니다 하고 줘요? 의미를 부여해야 될 거 아니야. 의미를. 영업은 의미 부여해요. 의미를 부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의미를.
뭐 예를 들어 목도리야. 그럼 어떤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어요? 일단 겨울이니까 많이 추우시죠. 춥다 하면서 남자야 만약에 그러니까 이성 간의 스킨십은 좀 그러니까 남자야 그럼 춥다 하면서 내가 가가지고 목도리 한번 딱 씌워주면서 이제 뭐 따뜻할 것 뭐 이런 식으로라도 그러면은 그게 사람이 되게 오글거린다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오글거려요. 근데 좋아해요. 그게 사람 심리야. 진짜 그게 사람 심리예요. 오글거려. 근데 감동받고 좋아해. 성격상 그거 못하겠다? 무슨? 제일 답답한 케이스. 아까 제가 우리 승현 FA한테도 조언해줬지만 여러분들 영업직 하는 거잖아요. 영업직. 네. 내 성격이 뭔 상관이야 원래 내 성격이. 여러분들 제가 원래 성격이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저 말하는 거 진짜 싫어해요. 저는 친구들 만나가지고 뭐 얘기하고 이런 것들 거의 혐오하는 사람이에요. 제 생각 누구한테 얘기하고 누구한테 무슨 조언해주고 저 이런 거 되게 진짜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 거. 남의 인생에 간섭하고 이런 거 오지랖 부리고 진짜 싫어해요. 살다 보니까 영업하다 보니까 인맥이 많아진 거지 제가 나서가지고 사람 만나고 저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진짜 저 완전 집돌이에요. 쉬는 날도 없지만 가끔씩 쉬는 날 있으면 전 집 밖으로 안 나가요. 가봤자 동네 산책? 네. 전 아주 좁고 깊은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전혀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말도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말하는 거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저는 원래 제 성격이 그래요. 근데 여기서 왜 강의하고 있어요? 왜 고객 만나면 4-5시간 동안 떠들고 있냐고요. 내 원래 성격이 무슨 상관이야. 내가 이 직업을,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내 원래 성격이 이러니까 못하겠다. 그런 소리 좀 제발 하지 말아요. 그러면 자기 성격에 맞는 일을 해. 안 맞는 거 하지 말고 여기서 일을 잘하고 싶으면 자기 성격이 영업할 때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고치던가. 예?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 각오도 없이 어떻게 영업을 해요? 아니면 자기 성격을 진짜 보여줘야 되는 시점이 언제인 줄 알아요? 적어도 지점장급, 적어도 본부장급, 적어도 내 고객이 200명, 300명? 내가 당장 영업을 급하게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여러분들 성격대로 영업을 하시던가요. 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도 극단적으로 그런 성격인데 진짜 저 말수 없고 조용해요. 취미도 되게 정적인 것만 좋아해. 화려한 거? 저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시끄러운 거 진짜 싫어해요.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저는 어디 산골 흙집 저 이런 데 좋아해요. 막 황토막 뭐 이런 데. 네. 어렸을 때 너무 그런 걸 많이 가봐서 이제는 식물이나 진물이나. 네. 근데도 영업할 땐 안 그러잖아요. 옛날에 기억나세요? 리치앤코 있을 때 그 클럽에서 연애 열었을 때 다 같이 본부가 그때 저 클럽에서 상담을 했어요. 누구 계약했는 줄 알아요? 우리 형태. 클럽에서 상담을 했다니까요. 클럽에서 계약 받으려고. 제가 제 성격대로만 했으면 지금 영업을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지. 어디서 연구원이나 무슨 글이나 쓰고 있지? 혼자서 조용히. 뭔 상관이냐고요. 그게 영업하는데. 내 성격이 원래. 내 성격이 원래 영업하기 안성맞춤의 성격이면 그대로 강점을 발현하면 되는 거고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원래 성격이 영업할 때 좀 불리해. 그럼 고치던가 바꾸던가 해야죠. 그거를 내가 이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제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뇌를 뜯어서 성격을 개조해줘요? 애초에 불가능한 걸 저한테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들도 이게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물어볼 수 있어요. 전 그리고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겠지만 영업인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전 이래요. 본인 성격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해? 성격을 고쳐야지. 그게 문제면 뭘 어떻게 해요 그거를. 사고방식을 고치던가. 영업에 타고난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영업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가끔씩은 때로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조금 굽힐 때도 있어야 되고 저도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사회초년생보다 못난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죠.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을 해도 제가 사회초년생보다 못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줘요? 제가 왜 그 사람들한테 고개 숙이고 들어가요? 제가 왜 먼저 인사해요? 왜 먼저 명함 줘요? 일이니까 그게 프로예요. 뭔 상관이야 내가 무슨 직책이든 직이든 어떤 성격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영업하는데. 아무런 상관없어요. 영업을 잘하고 싶으면 그런 걸 고민을 애초에 하지 말아요. 그 사람 기분에 맞춰줄 수 있어야지 영업인이라면. 그랬을 때 내가 더 인정받는 거예요. 결국엔 나를 숙이고 들어갔을 때 그게 영업이야. 그걸 여러분들 빨리 깨우쳐야 돼요. 내가 원래 말투가 낮아서 그게 고객의 기분을 다운시킬 수 있다라면 고쳐야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영업할 때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원래 이런 성격인데 영업하고 와서 막 이렇게 떠들고 나오니까 자괴감이 느껴져. 너무 괴리가 심해. 예, 그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5, 6년 차까지는 상담하기 전에 미리 도착해서 화장실 가서 거울 보고 진짜로 화장실 가서 거울 보고 넌 영업인이야, 넌 할 수 있어, 넌 영업인이다,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3번 외치고 상담 들어갔다고요. 지금은 너무나도 이게 삶이니까 그냥 물알체가 돼버렸지만 그랬었어요 저도. 네. 제 주변 아주 가까운 지인들 중에 그 누구도 저한테 외향적인 성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그 지용이조차도 저랑 14년을 알고 지낸 가장 가까운 동생이 그 팝타임 작곡가조차도 제가 우리 본부원분들 데리고 그 작곡가랑 하면서 농담하고 이런 거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예 영업을 할 때랑 제가 혼자 있을 때 MBTI도 달라요.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돼야 물화일체가 되는 거예요. 물화일체가. 그 상태가 돼야 영업의 신으로서 영업을 하는 영업인으로서 어떤 경지에 올라갈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마인드를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영업이랑 맞는 성격이 세상에 어딨어. 어떤 누구가 남 밑에서 안녕하세요. 누가 좋아해요 그런 걸.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왜 영업을 하냐? 영업이 좋으니까. 같이 있으니까 매력 있으니까 내가 하는 거에 비해서 많은 걸 얻을 수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한 번 하고 40만 원짜리 계약 받으면 500만 원, 600만 원 버는데 그거 왜 못해요? 돈이 더 무서운 건데. 내 직업적 인정과 내 직업적 가치가 더 중요한 건데 왜 못하냐고. 고쳐야 돼요. 마인드부터. 고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업인으로 거듭나려면 고치셔야 돼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고객을 계속 늘려나가다 보면 한 달에 12미팅에서 20미팅을 꼭 할 수 있어요. 이렇게 1년이 지나면 여기에 3명이 또 낄 거고요. 이 중에서 6명은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지만 9명은 나랑 편한 사람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신감도 얻어가는 거고 미팅 횟수를 늘려나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활동량은 여러분들 연습이에요. 활동량은 연습이야, 연습. 내가 의지한 대로 가는 연습. 활동량 어떻게 늘려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활동량을 뭐 어떻게 늘려? 사람을 많이 만나면 되는 거지. 근데 하도 물어보니까 1, 3, 11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 3, 11을 해라. 내가 모집한 고객들 리뷰해주고 가서 소개 요청하고. 왜? 그런 걸 안 하면 지속적 마이너스 비즈니스니까. 그럼 여러분들 사업이 망하니까. 네. 저는 DB영업의 시스템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저도요. 직영지에 있을 때랑 지사지에 있을 때랑 마음이 또 달라요. 내가 진짜 한 달에 몇 천만 원을 인풋하는 구조냐 아니면 회사에서 다 대주는 구조냐 이게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사업을 해본 사람들은 사업을 해본 사람 아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제 마음을 몰라요. 1도 몰라요. 이해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고민하는 것 자체가 그냥 아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건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의 자본으로 겪지 않는 이상 절대 모를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과거처럼 소개 지인만으로 영업하지 않잖아요. 이제 내 돈을 들여서 뭐래요? DB 인풋을 하잖아요. 그게 사업인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들어가니까. 돈이 들어가지 않는 모든 것은 사업이 아니에요. 돈이 들어가야 사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간절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역설적으로 DB 계속 나오니까 사면 되지라가 그게 아니라 내 돈이 들어가니까 더 간절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전 되게 그런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DB 그냥 사면 되니까 이렇게 하지 뭐. 반대예요, 반대. 정신 좀 차려야 돼요. 내 돈이 들어가니까 더 간절하게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부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137이 꼭 하셔라 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주차 수금 체크. 이걸 제가 하려고 제가 지점일 때는 2주차, 4주차에 수금 체크 데이가 있었어요. 그 수금 체크를 완료하지 않으면 다 외부 미팅을 못 갔어요. 네, 제가 그렇게 만들었었어요. 지금 우리 지점들도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은 제가 일단은 각자 운영대로 운영을 하라고 많이 좀 배려를 하고 있지만 이런 건 기본인 거라서 이런 게 안 되면 제가 다 통제할 수밖에 없다고요. 2주차, 4주차에 여러분들 수금 체크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정말로요. 납입 의지가 있는데 까먹어서 납입을 못했다거나 돈이 있는데 이체를 못해놔서 납입을 못하다가 실현하는 고객이 없을 것 같아요? 많아요. 그런 거 우리가 체크 안 해주면 누가 체크해주냐고. 그리고 2주차, 4주차 수금 체크를 하면서 고객들 한 번 더 재터치하고 고객들이 우리가 계속 데일리를 보내주다 보니까 2주차, 4주차에 수금이 안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런 걸 전화해서 설명해 주면 장사치로 안 봐요. 데일리를 계속 보내주는 사람들한테는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계속 하고 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훈님, 감사합니다 지환님, 감사합니다 명진님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준다고요. 고마워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2주차, 4주차 수금 체크 만약에 못해서 계약이 실효가 됐어요. 계약 실효되면 부활시키려면 한 번에 보험료 다 내야 되잖아요. 고객한테 부담스럽죠. 그것만 내가 잡았으면 실효가 안 됐을 텐데. 환수가 안 떴을 텐데. 유지율이 박살이 안 났을 텐데. 너무 아쉽잖아요. 내가 내 소중한 시간을 투자한 거잖아요. 제가 지금 이 강의에서도 왜 이렇게 열을 올리겠어요. 영업인데 영업인으로서. 내가 지금 할 일이 이만큼 많은데 내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소중한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이라고요. 이 안에서 제가 어떤 말투든 어떤 화법을 쓰든 여러분들한테 뭐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거죠. 2주차, 4주차 수금 체크 여러분들 진짜 꼭 하셔야 돼요. 2주차, 4주차에. 이거 놓치면 나중에 수금 체크가 아예 안 돼요. 그러면 어이없게 뭐야? 이 정도의 느낌이 들 정도로 실효되거나 해지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거에 대한 피해를 누가 봅니까? 설계사도 보고 고객도 보잖아요. 그래서 2주차, 4주차 이거 수금 체크 꼭 해야 되고 수금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수금이 안 되고 있으면 전화해서 아니면 미팅을 해서 왜 지금 수금이 안 되는지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유가 나와요. 제가 사실 카드를 저번 달에 많이 썼어요. 그럼 여러분들 추가로 무슨 상담 해줘야 돼요? 지출 통제 상담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두 번 정도 반복되다 보면 이거 실현한다니까? 보세요. 이 건물이 지금 벽이 쫙쫙 갈라지고 있어요. 내가 그걸 눈으로 봤어.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이거 다 김민준이 돈 내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다 도망가고 나한테 다 모든 책임을 지겠냐고요. 뭐 그러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게 여러분들 고객이라면 입장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체결한 계약의 금이 쫙쫙 가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럼 그거를 땜빵이라도 하든 아니면 찾아가서 다시 박음질을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고객이 수금을 잘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게 바로 2주차, 4주차 수금 체크예요. 이게 영업의 기본이에요. 몇 시지? 1시, 오늘 1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것만 한 2시간 걸렸네. 네. 뭐 나머지는 내일 또 하면 되니까. 그래서 린치핀 7대 과제를 제가 이러한 이유로 만든 거예요.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2시간이나 떠들 수 있을 만큼의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린치핀의 인원들은 이걸 무조건 다 해야 돼요. 출근, 데일리 메시지, DB 관리처, 프로스펙팅 관리처, 가만 고객 관리처, 자료 화법 점검하고 상담 가시고, 선순환 소개 요청 시스템 만들고, 소개 1, 3, 10일 꼭 하시고, 여기서 더 좋은 건 1, 3, 6, 11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럼 계약이 2년 안에 잘 안 깨져요. 정말로. 네. 저는 제 영업 커리어 중에서 제가 제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게 계약을 많이 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유지율이에요. 저는 유지율이 96%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0년 동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2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저는 80만 원, 100만 원짜리 종신 받았을 때도 있거든요. 어떻게 그걸 유지시켰을까? 신기하죠? 그냥 이걸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제가 뭐 딴 거 한 거 없어요. 이거 한 거랑 만날 때 기분 좋게 해주는 거, 선물해 준 거, 이런 것들. 그냥 그 정도. 네. 네. 뭐 예를 들어 형태도 제 고객이었어요. 저는 형태가 이 비서를 시작하기 전이죠. 전국에서 만났을 때 리뷰 미팅 끝나고 나서 치킨집 가가지고 그 숯불 치킨 있잖아요. 맛있는 거. 그거 2마리 딱 사줘서 보내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저는 무조건 한다라는 거죠. 네. 그걸 먹으면서 또 내 생각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다음날 뭐예요? 전화하거나 카톡으로 치킨 잘 먹었어? 이러면서 또 안부 연락을 할 수 있잖아요. 또 다음에 만났을 때 그때 치킨 잘 먹었어? 이런 식으로 또 내가 너한테 이런 거 해줬다라는 걸 티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영업이 원래 그런 거예요. 내가 뭐 해주고 나서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그걸 누가 알아줘요. 얼마 전에 그 우리 진경 FA가 택배로 뭘 시켰더라고요. 뭐 도라지 배식 같은 거였어요. 이렇게 해서 먹는 거 맞죠? 제자리에 하나 올려놓으셨죠. 제가 따로 고맙다는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본인이 올려놨다라는 걸 얘기를 안 했으니까. 예. 티를 내줘야 돼요, 우리는. 티를 내줘야 돼요. 근데 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고객한테 마찬가지예요. 티를 내주세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 데일리, 1, 3, 10, 다 그런 거예요. 만나서 내 매력 어필고 하시고 내가 너 이렇게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성격상 지환지점장님 같은 성격이 영업인의 성격이랑 진짜 잘 맞는 거예요. 좋은 의미의 칭찬입니다. 당연히. 네. 엄청 진짜 영업인으로서 엄청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얘기도 잘 들어주면서 어떤 거 뭐 해줬을 때 내가 너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라고 언급도 많이 하잖아요. 진짜 그게 영업인으로서 최고의 성격인 거예요. 사람은 다 심리가 그래요. 나 많이 도와준 사람한테 더 고마운 거고 그 사람한테 뭐라도 하나 해주고 싶은 거고 그래서 제가 많이 나눌수록 성공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다 인생의 삼라만상의 영업과 전부 다 연결이 돼 있다니까요. 이게. 자, 그래서 오늘은 제일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영업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출근하는 거, 데일리 메시지 보내는 거, DB 관리처, 프로스펙팅, 자료 점검, 화법 점검, 선순환 소개 요청 1, 3, 12, 1, 3, 6, 12, 2주차, 4주차 수급 체크. 린치핀이라면 화법이 어쩌고 저쩌고, AP가 어쩌고 저쩌고, 재테크 재무설계가 어쩌고 저쩌고를 생각하기 전에 이거부터 제대로 지키고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앞으로 어떤 후배들이 들어오시면 이걸 왜 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처럼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네. 저랑 똑같은 얘기 못하겠지만 이런 뉘앙스로 여러분들이 교육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문화를 가진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업에도 너무 많이 도움이 될 거고. 네. 아시겠어요? 네. 눈빛이 좋아, 영훈이가. 확실히. 눈빛이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원래 AP랑 재테크 재무설계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오늘은 일단 1시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다음에 여러분들도 미팅도 있을 수 있고 저도 또 오늘 미팅 준비를 해야 돼서 오늘은 린치핀의 7대 과제, 제일 중요한 7대 과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AP와 재무설계, 재테크 비교를 할 거고 내일 제가 아마 거기까지 하면 2시간이 넘을 것 같은데 내일 제가 AP랑 재테크 재무설계를 화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진심으로 장담하는 게 뭐냐면요. 거기까지만 내일 제가 보여드리는 화법까지만 여러분들이 저의 70% 수준으로 만약에 구사할 수 있으면
2차 미팅에 안 잡힐 수가 없어요.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화법을 70% 수준으로 구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계약 확률은 한 50%가 올라가 버려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미팅이든 재테크 재무설계와 AP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쪼이너킹을 같이 나가보니까요. AP도 뭔가 짧게, 물론 제가 나머지를 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AP도 뭔가 짧게 하고 재테크 재무설계도 원래 20분 분량이면 한 5분만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AP랑 재테크 재무설계까지만이라도 혼신의 힘을 좀 다해야 돼요. 네. 이렇게 풀텐션으로 끝까지 못 간다라면 AP, 재테크 재무설계 거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상담에서. 왜냐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첫인상 만드는 거거든요. 첫인상이 더럽잖아요. 그러면은 그 뒤에 어떤 얘기를 해도 그냥 다 안 들려. 근데 첫인상이 좋잖아요. 그러면 뒤에 헛소리를 해도 계약을 해요. 너무 그런 걸 많이 겪어봤어요. 재테크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어제도 그런 케이스였죠. AP 했고 재테크 재무설계 비교만 하는데 그것만 4시간을 얘기했다니까요. 거기서 얘기 듣고 상대방 얘기 듣고 등등. 근데 그 과정이 끝나니까 그 사람도 저를 너무 인정해줘요. 너무 영광이었대요. 저한테 만나 뵙게 돼서. 그래서 바로 형님 동생 사이로 이제 다음 만나면 지내는 거고, 재테크 얘기 보험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 그냥 무조건 저기 대표님 하라는 대로 하겠다,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명심하세요. 화법으로 사람을 설득하는 건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맞아. 근데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매력적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매력을 만드는 게 AP와 재테크 재무설계 단계예요. 그게 안 되면 신이 와서 화법을 구사해도 사람들이 설득이 안 돼요. 왜냐면 귀가 완전히 닫혀 있으니까. 그래서 내일 그 AP랑 재테크 재무설계까지 제가 강의를 해드릴게요. 내일. 아시겠죠? 자, 네. 2시간 동안 풀텐션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저도 영업인의 마인드로서 본부장이 아니라 매니저가 아니라 영업인과 영업인으로서 얘기하니까 좀 허심탄회하게 오늘 오랜만에 좀 제가 소리 지르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드리고,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녹화는 끄셔도 됩니다. 이제. 네.